야하, 지금 레이 카운티는 사실 뭐 입지야 뭐 말할 뭐, 이유가 없죠. 그죠. 네. 지금 양정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금 낙폭이 상당히 좀 심한 거 많이 같은데 크죠. 네. 그 전에 그 앞에 있는 대시양하고 골드포레가 네. 지금 또 맥을 못 추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6억 중반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죠. 그 자리가 항상 네. 연산 더샵하고 네. 대시양하고 그 골드포레. 골드포레가 네. 예전에 살짝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제가 초창기 때 네. 해수동만 있을 때 네. 그럼 해운대 수영구 네. 있는데 수영구가 좀 비싸면 음. 여기를 거쳐서 그냥 동네로 바로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동네가 좀 비싸면 네. 여기를 거쳐서 수영구로 바로 가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이제 신축들이 네. 생기고 양념 KCC나 네. 이렇게 또 입주 올라오니까 얘 둘이가 비싸니까 이쪽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 반응은 수영구 쪽하고 동래구 쪽에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쪽으로 이쪽 중심축 골드포레로 넘어가는 찰나에 조금 멈춰선 듯한 맞아요. 느낌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확 줄었죠. 네. 골드포레를 할 거면 차라리 레이 카운티나 양념 KCC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제구 진구에서 준신축이라고 좀 입지 좋은 건 크게 이름 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서 이제 연안 라인이 이제 바뀌는 거니까. 걔들이 이제 반응이 이제 오기 시작한다는 그러니까는 거죠. 이 연안 라인의 대장들이 어찌됐든 간에 뭐 지금 양정 라인을 제외 만약에 하면 아직 신축 짓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대시양이나 골드폴에서 끌어갔는데 골드폴에는 이제 막 거래가 대부분 되는 시점이고 대시양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그 지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브랜드도 괜찮고 단지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돼 있기 때문에 대시양 기준으로 뭔가 금액이 돌아가는 거를 보고 주변도 다 정해져요. 그렇겠죠. 근데 대시양보다 확실히 골드포레가 조금 지금의 연안 라인의 제일 중심에 있으니까는 금액이 한 4, 5천 높은 거는 뭐 지금 실거래가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네. 그러고 나서 이게 오르니까는 양정 KCC가 너무 싸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피 다 포함해도 고층 사면 6억 5천이면 사는데 그건 신축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유리난간 들어가 있죠. 네. 안에 이제 뭐 타일도 3층밖에 안 박는 거를 뭐 5층에 7층에 올려버리죠. 레이 카운티는 네. 지금 사실 조합 내에서 분쟁이 많아가지고 소문에는 고급화적인 부분도 조금 불만 요소가 있다. 그리고 또 비례율이 내려가니까. 그렇죠.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일반 분양자들이나 조합원 분양자들도 고급화가 막 더뎌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죠.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맞아요. 또 거제요 중에서 이제 집안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사도 5단지랑 오피스텔 쪽은 더뎌졌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장이다 보니 입주 시기가 더 미뤄지면 지연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아니죠. 제가 들은 걸로는 이제 지연되지 않는다. 사당 중흥도 양정 KCC도 뭐 더 밀린다는 소리는 없죠? 네, 없습니다. 그대로. 전혀. 그럼 양정 KCC는 8월달. 네. 사당 중흥은 7월 말. 거의 8월달 같이 본단 말이에요. 부산 공급 물량 막대를 보면 2023년에 얘들이 지금 세개가 꽉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연말에 백양산까지 이제 같이 합세를 해버리면 원도심에 구축밭에 다 신축이고 맞습니다. 브랜드를 다 갖추고 거의 뭐 누구나 선호할 수 있는 입지에 A급 단지들이 입주 물량들이 같이 겹쳐버리니 많은 걱정들이 있으세요. 그게 되게 마음에 걸려요. 여기서 만약에 입주장 때 손님들이 안 받쳐주거나 너무 퍼져버리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는 레이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렇죠. 레이가 거의 블랙홀처럼 주변 동네부터 금정구까지도 뭐 이쪽은 남쪽으로는 거의 수영구까지도 전세 다 끌어당겨서 내릴 수 있는 만큼의 이제 파워거든요. 그러니까 개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만약 이제 레이 오시는 분들로 인해서 주변 준신축도 매매가의 타격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죠.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를 날리겠냐 아니면 내가 사는 집을 날리겠냐는 생각을 했을 때는 사는 집을 날리고 갈 확률이 높죠. 아니 근데 레이 정도 그때 장이 조금 괜찮았을 때 피를 뭐 3억씩 4억씩 주고 매수했던 이제 실입주를 예정에 두고 매수했던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들이 만기가 만기를 입주장 때 맞춰서 이사를 가면 괜찮은데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매수해 놓은 사람들 진짜 이분들이 힘드실 지금 거예요. 제일 마음. 힘든 상황이에요. 제 주변에도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은 입주장 때까지 나는 여기 거주하면서 좀 천천히 팔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락장이 갑자기 와버리니까
요것도 빠지면 요것도 같이 빠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네. 입주장에 네. 잔금을 치기 위해서는 기존 집을 매도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는 네. 지금은 자금 여력이 되는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집을 세를 놓고 가시는 경우 그게 도 제일 있고요. 좋죠. 그게 예. 제일 좋죠. 그러니까 자금만 되면. 다 끌고 가면 가장 좋지만 다 못 끌고 가기 때문에 금액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누구나 다 대출을 옛날처럼 그냥 LTV 70% 그냥 해줘버리고 예전에는 뭐 딱히 DSR 안 받잖아요. 그냥 그렇죠. LTV만 보고 해줬고 DTI만 맞으면 다 해줬는데 DS라는 네, DSR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게 그냥 대출이 안 나오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기존 사는 집을 날리고 가는 분위기들이 많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연한라인 자체도 네. 거쳐가는 곳이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죠. 네. 야,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때 피해 주고 매수하신 분들, 일반 분양자분들, 네. 뭐 당첨자분들도 시세가 떨어지는데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지만 네. 어쩌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변수의 효과로 네. 자기 가치보다 훨씬 더 빠졌다라고 저는 보는 것은 이제 기회일 수 있지 않나. 맞아요. 예, 저는 그래서 요즘에 지금 3월달 되니까 좀 웬만한 A급들 네. 각 지역의 대장급들이 이제 치고 올라가고 사실 1억씩 바로 반등이 했잖아요. 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분양권에 다시 관심이 생겨서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대형 3구역도 이제 분양하는 것도 2,100만 2,100, 원 100, 뭐 한 80. 거기다 또 옵션지 요즘에 또 유행이잖아요. 거래사들. 네. 그러니까 우암 2구역도 지금 1,700이 뭐 5,000원, 3,000원 하는 가위가 4천 정도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합산하면 이것도 분양을 이렇게 네, 하는데 맞습니다. 하고 사실 부산 원도심에 네. 이제 더 이상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부지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건축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쪽에서도 더뎌질 수밖에 없고 사업성이 안 나가지고 맞아요. 그럼 공급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인허가 물량까지 해도 2025년, 2026년은 기본 우리가 평균 수요량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2026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거 보니까는 사람들이 다 기회라고 생각하고 올해 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부산 시내 자체가. 그러니까 거래량도 서울이랑 비교했을 때 전혀 딸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일일 거래량으로만 봤을 때. 그- 부산이 그래서 되게 저는 기회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예. 전화가 좀 문의가 많이 생겼댔잖아요. 네. 3월 달부터. 네. 그 전화 상담하는 과정에서 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무주택자인지 신혼 부분인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좀 현실적인 부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은 요새가 전화를 딱 오면 네. 옛날 같은 경우는 피가 만약에 2,000이라 하면 2,000이 꾸준하게 1년 동안 유지가 잘 됐었어요. 옛날은. 근데 요새는 커뮤니티도 잘 돼 있죠. 그리고 그렇죠. 인터넷 블로그만 들어가도 다 나오죠. 그렇죠. 뭐 유튜브 치기만 해도 다 나오니까 빠르단 말이에요, 손님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벌써 12월에 그러니까 12월, 1월, 2월에 반등할 걸 예상을 하고 사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 고수도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미 다 샀어요. 그러면 이미 저가 매물 다 털렸잖아요. 네. 그러면 전화 오면 뭐라 하냐면 그 한두 달 뒤에 보통은 실거래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뭐 무피 있어요? 마피 있어요? 아니면 뭐 이 실거래가 뭐 이거인데 맞아요? 네. 근데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실제 지금 만약에 내가 집을 사러 가보시면 2,000, 3,000, 뭐 피 싼 거 맞네? 네. 실거래가 떴네? 가면 없는 거예요, 그 물건이. 그러니까는 주로 전화 오면 다 묻는 게 싼 거 없냐? 무표. 이게 진짜 지금 사시는 분들 이제 막 뭔가를 집을 살려고 알아보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큰 딜레마가 아닌가. 대부분이 네. 경험이 없거나 없죠. 분양권을 매수한 경험이 처음이거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긴 해요. 맞아요. 신축을 사다 보니까. 손님이 전화 오면 뭐 10명 중에 6명은 다 처음이신 분들이 그렇죠. 많아요. 그 처음이다 보니 분양권 실거래를 보는 방법하고 네. 기존 기축들이 실거래 나와 있는 거랑 조금 다른 것을 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기축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만약에 폴에가 6억 5천에 거래됐다 하면 네네네. 양정 KCC는 막 5억 8천, 막 6억 이렇게 거래가 찍힌다고요. 지금 그러면 그렇죠. 5천이 갭이 있는데 실제 가보면 그게 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그 매수인한테 전가하는 양도소득세 매수 부담이라는 게 또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가장 좋은데 이해가 안 돼요. 처음 사시는 분들. 아. 내가 왜 그걸 내? 이래버리니까. 일반 네. 기축 등기된 주택은 네. 사용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권리만 있는 분양권은 네. 분양가의 10%랑 일정 부분 프리미엄만 있으면 손바꿀 수 있는 게 손쉽단 말이에요. 이상한 편하죠. 날짜 같은 것도 없다 보니. 네. 그래서 가족 간 거래도 사실 많고요. 많죠. 그죠? 그리고 또 지인 간 거래도 사실 많아요. 맞죠. 직거래 거래들이 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실거래 중에서 그런 포션들도
한 최소 못해도 한 20% 정도는 차지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증여나 가족한테 파는 경우. 그죠. 그럼 그게 낮게 좀 시켰단 낮게 말이죠. 신고하죠. 네. 그 다음에 양도세 매수부담 거래가 있어요. 네. 이건 합법인데 네. 이 매수부담 거래고 실거래 찍혀 있는 것보다 실제 매수인이 네. 총 부담 금액은 실거래 금액보다 30% 정도. 한 30% 정도 더 많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걸 계산을 못 하시고 실거래가만 보고 오시니까 현장하고 네. 그 호가 괴리감이 괴리감이 있죠. 너무 크다는 네. 거죠. 다 사기다 이제 이래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네네. 뭐지? 네. 이 호갱론으로 봤을 때는 안 이런데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네. 설명하는데 참 애 많이 먹잖아요. 이게 30분에도 전화가 안 끝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요즘 보니까 네. 합법을 하기 위해서 네. 너무 많이 꼬아놨어요. 방법들을. 맞아요. 그래서 1차 양도세, 2차 네, 양도세. 맞아요. 근데 그런 거 머리 아프니까 네. 우리 소장님이 또 네. 전문 계산을 다 잘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알아듣기 쉽게 네. 매도인 입장에서 손해 1억을 받으려면은 네. 매수인은 얼마 정도 부담돼야 되는지 네. 대략적으로 그 구간마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 매수 부담이 들어가게 되면 네. 이제 만약에 P가 3천이잖아요. 네. 그러면 옛날에 이제 55% 구간이었을 때는 네. 저희가 한 양도소득세가 한 5%에서 80% 사이 이 정도가 딱 책정이 됐어요. 네. 공제되는 금액에 따라 다르니까. 네네네. 네. 그 기준으로 한번 보면 되고 지금 66% 구간이잖아요. 네. 77, 66% 구간인데 네. 66%라 계산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해 3천 만약에 양도소득세 매수 부담에 P가 있으면 네. 딱 곱하기 2 생각하면 돼요. 아. 거기서 끝자리 몇 백이 더 붙어요. 그러면 그 우리 몇십 대충만 몇 백. 아니 예, 소장님 그러니까 한 대충, 6천만 원. 대충 네. 얘기하라니까 너무 네. 복잡하게 얘기했어요. 복잡하게 얘기했어. 그냥 단만 단만? 실거래가 보고 판단하니까 사람들이 네. 다시 다시. 그러면 이제 실거래가가 만약에 A카운트 기준으로 네. 8억 찍힌 게 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일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8억에 샀구나 네. 매수인이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P가 얼마를 떠나서 네. 실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 쉽게 설명하면 그러면 이런 경우 양도세 매수 부담이 들어간 경우면 실거래가가 낮게 찍혀 있는데 낮게 이게 찍히면. 얼마나 낮게 찍혀 있고 실제 매수인이 총 부담하는 금액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얼마가 되는 건지 만약에 프리미엄이 1억 5천이 찍혀 있는 물건이 있다면 네. 그 물건에서 5천 정도가 더 찍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주는 돈은 30% 정도 한 2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30%가 차이가 나게. 실거래가 8억 찍힌 것은 네. 실제 매수인은 9억에 네. 매수한 거다라고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겠다. 맞습니다. 양정 KCC 같은 경우는 네. 지금 5억 구반에서 6억에서 6억 5천 사이 찍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실제 준돈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냥 매수 부담 없이 사셨다면 그 금액 그대로일 거고, 그러니까 제일 높은 거는 6억 5천 정도 찍혀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 준 프리미엄이고요. 네. 근데 만약에 5억대로 찍혀 있는 물건이면 의심스럽잖아요. 네. 근데 그 물건은 플러스 30%더 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6억 2천 3천이 되겠죠. 5억 8천이 찍혀 있어요. 네. 지금 네. 이렇게 설명을 또 드려도 네. 모르시는 분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예, 많으세요. 예, 예. 차라리 그냥 대충 이렇게 잡으시면 네. 되는데 실거래가가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는 낮게 찍히고 있다라는 것을 맞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예. 아, 그것도 모르고 현장 부동산 와가지고 그거 왜 있어요? 이렇게 실거래 나갔잖아요. 네. 이거 없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증여 거래 이런 게 많잖아요. 증여나 가족 간 거래들은 그냥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구청 갔을 때 네. 개인적으로 가족 간 거래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어떤 게 있냐면 나는 그냥 분양가로 신고할 거다. 나는 근데 주는 건데 내가 왜 프리미엄 붙여서 해야 되냐? 내 가족인데. 어쨌든 신고주의잖아요. 신고주의. 이게 잘 모르셔서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 양장 같은 경우는 그냥 구청 가서 직접 신고하거든요. 그렇게 가액은 근데 네. 신고하는 사람 마음대로 신고할 수 근데 있는 구청 직원은 실거래 지키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협의하자구나. 네. 그 세무사 끼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여기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하고 싶다면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추징은 뒤에 나오더라도. 신고주의니까. 그러니까는 네. 그런데 그거를 실거래가로 찍혀 있으면 이게 굉장히 괴리가 커버리는 거죠. 그렇죠. 6억 5천인데 어떤 거 좀 5억이 찍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네. 우리 호갱노는 실거래가를 쭉 네. 보다 보면 네. 이거는 그냥 아무리 불이나도 이건 너무 싼데 이게 네. 사정이 있는 금매가 아니라 어떤 가족 간의 거래나 지인 거래나 그렇게 또 생각보다 낮게 신고되어 네. 있는 그런 거래들이 분명하다라고 아예 제외시킬 수 네. 있는 눈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거. 분양권을 매수 물건을 네. 가능해 보려면 지금 이제 실거래가는 직거래면 직이라고 이제 뜨죠. 딱 뜨잖아요. 네. 근데 요게 없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직이라고 네. 뜯는데 네. 그럼 이게 직거래 확실한 거잖아요. 확실한 거죠. 그런데 네. 직인데 중개인 거래도 거래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많이 네. 해주고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서해가지고 네. 사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뭐 왜냐하면 중개인을 귀찮아가지고. 믿고 거래를 하는 게 더 편하니까 그죠.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것보다는. 네. 자기끼리 이제 금액을 다 맞춰놓고 맞춰놓고 그죠? 예. 우리만 이제 네. 같이 중간에 같이 이렇게, 중간에 이제 협의 계약서 봐드리고 써주고. 계약서 써드리고 네. 금액 잡고 신고해드리고.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사실 중개 거래를 표명하고 있지만 직거래도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냥 느낌적으로는 네. 한 10건 중에 네. 한 4건 정도는 그 정도 비율로 네. 직거래나 중개인인데 직거래나 네. 가족 간 거래, 지인 네. 거래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있던 거는 저가로 좀 찍힌 많죠. 거는요. 네. 특히나 양정 KCC나 레이 같은 경우는 누가 팔고 싶겠어요. 그렇죠. 근데 못 들고 가면 차후에 내가 양도소득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가족 간이나 직거래를 해서 증여를 해버리죠. 그런 부분에서는. 네. 이런 부분 난게도 네. 한번 다루고 싶었는데 와, 네. 역시 우리 푸른별 소장님이 확실하게 진짜 제일 전문가세요. 이 부분은 어떤 소장님도 다 헷갈려 하시는데 네. 우리 푸른별 소장님은 항상 이 부분 양도세 매수 부담 그리고 또 어떤 네. 식으로 또 했을 때 네. 계산법이 확실하게 더 통달하고 계셔가지고 아닙니다. 좋은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소장님도 다 잘하시는데 표현 안 하실 분이. 레이 카운티야 양정이야 네. 뭐 우리가 입주장을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될까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맞길 바란다. 왜냐하면 부산의 어떤 중심에 있는 신축인데 얘들이 입주장의 성패가 네. 얘들이 오히려 이제 레이카운티 양정 KCC가 네. 잘 막았다 만약에 예. 다른 입주장 단지처럼 입주장 끝줄에 반등 곡선이 만약에 나와준다 하면 부산 전체 반등도 조금 더 빨리 올 것이고 많이 빨리 오겠죠. 여기서 네. 만약에 좀 네. 무피 마피까지 나오기 좀 힘들다 그거는 절대 안 나올 거라고. 네. 보지만 걔도 너무 지지부진하고 전세도 너무 안 맞춰져가지고 입주장 기간을 네. 넘어선 만큼 내에서도 매도 물건이 그러니까 전월세 물건이 남아 있는 정도의 네. 지지부진한다라면 또 부산 전체 반등 시장도 좀 더디게 갈 것이다. 그렇지만 뭐 그게 더디다고 해서 저는 네. 금액이 많이 빠질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어허.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해요. 지금까지 지지부진할 그거는- 거라는 예상은 하고 네. 결국에는 잔금을 다 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네. 대출은 나오거든요. 그렇죠. 대출은 나와. 예. 여기 21년 7월, 네. 21년 7월 이전에 네. 손바뀜도 많았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제 DSR 적용 안 받으니까 대출이 결국에는 나온다는 잔금을 거죠, 치고 대출을 받게 돼 있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막기 위해서 손님들도 다 들고 가기로 했어요. 네. 매도 안 하시고 네. 뭐 제가 또 요것만 입주장만 잘 막으면은 무조건 반등 온다. 네. 금액이 좀 드러난다 하더라도 네. 땡빛을 내서라도 일단 막고 가자. 그렇게 라고 할 수밖에 하고 없죠. 있습니다. 네. 저가 만약에 들고 있더라도 그렇게 할 것 같죠. 저도 네. 이거 말고는 뭐 다른 거 뭐 할 것도 네. 없는데. 그러니까는 아깝잖아요, 너무. 그렇게 싸게 주고 팔기가. 소장님이 제가 바라보는 시장은 네. 우리가 금리 변수 때문에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역사적으로 없었던 그런 낙폭이 나왔는데 네. 그 빠른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네. 많이 그런 것들을 다 거친 다음이잖아요. 네. 그때가 매물이 제일 많이 나왔을 때고 중개가 안 되니까 계약이 안 되니까 물건이 쌓이면서 호가를 계속 맞아요. 끄잡아 내렸는데 네. 이때까지 안 팔았던 사람이 네. 그것도 견딘 사람이 네. 새로 물건을 더 싸게 낼 것이냐의 확률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낮다고 보거든요. 생각보다 현장에 있으면 네. 뭐가 느껴지냐면 그렇게 싸게 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네. 지금 시점에서는. 네. 네. 커뮤니티에서도 얼마나 네. 많이 많습니까? 맞아요. 뭐 카페에서도 하반기 진구 연재고 입주장 얼마나 많은데 그걸 그때 다 던질 거야 하면서 입주장 가면 더 떨어진다. 희망 고문이라고 저는 할게요. 예, 그렇게 막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 너무 현장 움직임과 자기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르거든요. 임장이나 또 소장님한테 문의도 한번 해보시고 현장 분위기 빨리 좀 캐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고수는 많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수들은요 절대 저점을 판단 안 해요. 적당히 좀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이 왔다 싶으면 사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 방송은 하수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라 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 하수들도 우리 할수들을 가르쳐 드려야지. 근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점을 너무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자기가 원하는 금액으로 왔다 하면 더 주는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솔직히 1년 반 전에 생각하면 이 금액 예상해냈겠습니까? 지금도 쌉니다. 사실. 네. 예. 양정 지금 아까 로얄이 매수 부담까지 다 해서 1억. 로얄이 1억 5천 정도. 1억 5천 정도. 예. 네. 그러면은 분양가 5억에서 네.
6억 5천이죠. 6억 5천 뭐 이것저것 다 포함하면 6억도 아니 후반까지. 뭐 예. 학교 다 입지 좋죠. 학교 있죠. 맞습니다. 지하철역도 먼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앞으로도 연장 라인 다 개발될 거고. 네. 그게 비하면 신축에 지금 6억 5천이면 그렇죠. 예 브랜드에다가 싸지 않나 저렴한 저는 그래 봅니다. 저렴한 거죠. 레이 카운티 양정 KCC야 입지 좋으니까 큰 걱정은 없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사장님도 그죠. 네. 근데 사당 중흥이 아직 좀 너무 좀 호불호가 좀 있고.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양정하고 레이 카운티 비해서 더 많이 들어갔나요? 더 많이 들어갔죠. 손바뀜이 이제 6개월 전 매장 끝났을 때도 서울 분들도 오셔서 많이 사셨고. 사당 왜냐면 중흥은 제일 만만했어요, 금액대가. 그죠. 네. 딱 들어가기가 그죠. 네, 1억 네, 정도 아니면 1억 언더 해가지고 좁히가 네. 그때 그랬던 것 네, 같거든요. 네, 네, 네. 왜냐면 양정 레이 카운티는 뭐 바로 한 3, 4억씩 이렇게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당 중흥은 초피가 한 1억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제 2억까지 좀 뛰었다가 네. 다시 이제 납폭이 와가지고 현재 지금 제일 낮은 호가가 84 기준으로는 저희가 손해 4천. 네. 손해 4천이면은 아까 10소장님 8천만 말씀하신 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8천만 원 8천으로 프리미엄만 8천 지불이 되는. 고층은 1억 2천에서 1억 5천. 네. 세금이 다 포함. 그럼 이제 요 금액대에서 이제 저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시황 이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올 초에 같은 경우는 2천, 3천만 원대의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게 다 그렇게 찍혀 있고. 그래서 뭐 제일 낮은 게 한 1,500. 그러니까 그냥 던지는 물건들이에요. 그 물건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사헬스 다음으로 이제 사상 중흥이 가장 거래가 많았던 거고요. 그게 이제 네. 던진다는 의미가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다주택자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았고 네. 딱 봐도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고 이제 이러다가 부동산 물리겠다 생각이 드니까는 그분들이 못 참고 다 던지신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래서 못 참고 던져서 뭐 진짜 P500에도 팔고 1000에도 팔고 1500에도 팔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물량은 이제 금매 던져야 될 수밖에 없는 네. 물량들은 거의 몇 개 안 돼요. 소진 다 네. 됐나요? 네, 소진 다 됐어요. 소진 다 되고 지금 사러 오시면 최하 못해도 P는 5,000원 지불하셔야 하나를 삽니다. 네, 저층 기준으로.